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용대출에서 가장 좋아하는 직군이 바로 직장인 대출이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리스크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고요. 마지막에 대출 전환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장인들을 근무하시는 직군에 따라 대출을 받는 곳부터 한도 부분까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직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군은 크게 5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째 공무원, 군인, 교사, 두 번째 상장회사 직장인, 세 번째 외관법인 직장인, 네 번째 일반법인 직장인, 다섯 번째 개인업체 직장인 이렇게 나눠 보았고요. 이제 가장 우량 직군이신 이제 공무원, 군인, 교사 이 부분들은 이제 대출을 가장 선호하는 직군 중에 하나이시죠. 그래서 기본 조건은 재직 1개월부터 가능하시고요. 첫 달 월급만 받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 대비 150%, 퇴직금 담보로는 200%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리는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준비 서류는 재직 서류, 소득 서류. 이제 뭐 기본 서류는 모두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재를 따로 안 했고요. 간단하게 필요한 건 뭐 재직 서류, 소득 서류만 있으시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진행 방법은 정부 자금 활용하는 거고요. 주거래은행, 모든 금융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크게 분리해서 적어 놓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진행을 하실 때는 순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분들은 군인공제나 이제 교사분들은 교원공제 같은 거, 공제가 이렇게 있으세요. 공무원분들은 그곳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서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공무원분들은요. 원체 대출을 받으시기 좋은 직군이니까 그렇게 모든 금융사가 선호하는 직군 중에 하나시죠.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상장회사 직장인이신데요. 말 그대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재직은 동일하게 1월달 한 달만 근무하셔도 되고요. 대출 한도는 소득 대비 120%에서 150%까지. 금리는 또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으세요. 모든 시중은행에서요. 그리고 준비 서류는 똑같이 재직 서류하고 소득 서류만 있으시면 되고, 진행 방법은 사내 대출을 먼저 받아보시면 되세요. 사내 대출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회사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그 사내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면은 싼 이자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증서보다 더 저렴해요. 사내 대출은 뭐 1%대, 2%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결혼 자금도 받으실 수 있고 두루두루 다 이렇게 사내 대출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 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뒷 영상에서 이제 통대납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내 대출 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부분 재테크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거나 뭐 금융 투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한 이 부분도 대출을 받는데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세 번째로는 외관법인 직장인인데요. 기본 조건은 재직 3개월부터 가능하고요. 소득 대비 120%까지 가능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시중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외관법인은 말 그대로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 그러니까 중견기업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비 서류는 재직 소득 서류.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족관계 보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용대출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직군이 좋을수록 이런 부분들은 크게 작용을 안 하는데, 이제 회사 직군이 그만큼 규모가 좀 작아질수록 퇴사율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기업 다니시는 분보다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퇴사율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관계 구성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진행 방법은 정부 보조자금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은행권, 그다음에 모든 금융사 동일하게 가능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통대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의 통대납에는 이제 외관 법인까지 다니시는 분들 한해서 여기 많이 적용들을 하세요. 근데 통대납은 실질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많이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통대납은 실질적으로 편법이죠. 편법인데 지금으로는 했을 때는 한 6년 7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크게 법에 대해서 이자율도 법적 이자가 그때는 뭐 60%대 뭐 50%
40%. 이렇게 법적 이자를 넘길 일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통대납을 하게 되면은 소득 대비 부채를 320%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냐면 동시대출 가능하죠. 일직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외관법인, 그러니까 서치되어 있는 외관법인이에요. 기업 서치가 되어 있는 외관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통대납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은 법적 이자가 20%대로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구간이 있는데, 이 수수료가 되게 커요. 통대납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자 때문이 아니라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대납을 전체 대출을 싹 밀어드리고 다시 뽑아드렸는데 그거를 한 3번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수수료는 받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할부 수당이 나오니까 그걸로 대처를 했는데, 이 한도만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제 그런 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직군 분들은, 이제 외관법인 서치되어 있는 회사 분들은 대출을 받으시는데 뭐 그렇게 크게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아요. 정부 자금부터 뭐 사내 대출, 그 다음에 공제에서거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먼저 받고요. 나머지는 뭐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는 데는 큰 제재가 없으니까 대출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통대납이라는 거는, 지금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으시다면은 자금이 통대납까지 오셨다는 거는 내가 금방 개인 회생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보실 만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직이니까 제가 리스크가 일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현직에 있지도 않고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죠. 100%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통대납을 해준다 그러면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대출을 동시적으로 하다가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어차피 통대납 자체가 민사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민사로 법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공증 서류를 먼저 받을 거예요. 공증을 먼저 받아서 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공증을 걸 건데, 그것 또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채무조정위원회나 아니면은 재판을 받았을 때 처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대출이 잘 나오고 대출이 중간에 부러지는 게 없이 정확한 금리대로 나와가지고 받았으면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 만에 하나 대출이 중간에 부러지거나 동시대출을 한 군데가 잡혀버리고 한 군데가 대출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100%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소송 걸어도 돼요. 채무자는 불필요한 이자를 그만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해서 만약에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법적 최고이자는 넘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이자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돈 버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있으시면은 서슴지 않고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걸 악용하지는 마세요. 제가 금융인으로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악용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렇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제가 또 알려드리겠다는 거. 그리고 일반 법인 직장인이시고요. 기본 조건은 재직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대출 한도는 소득 대비 120%까지. 그리고 대출을 금리는 시중금리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재직 소득, 그 다음에 가족관계 보완 서류, 여기까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진행 방법은 보증서를 활용하고 주거래은행, 그리고 모든 금융사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동일하세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업체 직장인 분도 기본 조건 재직 3개월부터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는 소득 대비 80%까지.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고요. 자, 준비된 서류는 재직 서류, 가족관계 동일하고요. 이것도 보증서, 주거래은행, 모든 금융사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업체 종사자분들은요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은, 거래 통장을 처음에 입사를 하시면은 거래 급여 통장을 잘 만드셔야 돼요. 급여 통장은 사장님이 거래하시는 거, 또 우리 업체가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에 가서 통장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은행, 국민은행이면 나도 그 국민은행 계좌가 있으면 굳이 상관이 없고요. 만약 없으시다 그러면은 재직하실 때 나 이런 회사 다닌다 그러면 가까운 그 지점에 가셔가지고, 회사가 거래하는 지점에 가셔가지고 급여 통장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3개월 뒤에 대출을 받으실 때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증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만약에 개인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은 내 직군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보다, 어차피 내가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시다면은 보증서 대출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세이망홀씨나 사이돌이나 그 다음에 뭐 햇살론 이런 대출도 물론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금리는 세이망홀씨 같은 경우나 사이돌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 7에서 10% 정도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햇살론 같은 경우는 12%, 13%까지도 나오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금리가 더 저렴한 거는 이제 창업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창업자금 대출로 신청을 하면은요, 금리가 되게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금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창업자금 대출은 이자 부분도 월등히 저렴하니까 내 직군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팁이에요. 그리고 보증서는 나중에 이제 햇살론이나 세이망홀씨,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이나 캐피탈까지 대출을 받고 뭐 대부업체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분들은 대부업체 채무는 6개월 동안 연체 기록이 없으면은요, 캠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꿔드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꿔드림론에서 전환대출을 받아버리시면 돼요. 6개월 동안 채무를 중개업체 통해서 절대 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또한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많이 취약해요, 보안이.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대출 사기 그런 데에 내 정보가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는 될 수 있으면 중개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마시고요. 내가 너시앤캐시나 뭐 시중에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대부업체를 이용하셨다가 6개월 정도 잘 납부하시고 그래서 캠코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중은행으로 이 채무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용도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굳이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바꿔드림론으로 인해서 시중권 은행 채무가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변제를 해서 그게 나중에 그게 다 채무 완납이 되면은 그 완납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자체 내부 등급이에요. 내부 등급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업체 종사자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출은 직장인 분들은 이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거의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대출 상환 방법은 4가지 정도 있는데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가 많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상환 방식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출은 1%짜리 이자를 쓰더라도 이 빚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출은 꼭 필요한 자금만, 그리고 대출을 받으실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내가 이거를 정말 잘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확연하게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이 자영업자분들보다 줄기는 하지만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직장인 분들이 좋지만은 대출을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분들보다 변제할 수 있는 속도가 늦어요. 그 뜻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채무의 올무가 되어서 내 숨을 조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은 정말 대출을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나 일직군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올 확률이 없다 보니까 이 채무의 틀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루빨리 채무를 잘 변제하셔가지고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이 거듭남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플러스로 거듭나길 제가 간절히 옆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